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락, 경혈학, 경락 입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양경의 총강이다. 양경의 기본이다. 이렇게 총감. 동맥은 양경락의 총감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맥은 요배, 허리와 등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사람의 양측, 양 음양 중에 양을 대표하는 곳으로 6개의 양경은 모두 동맥의 대추라는 혈자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동맥을 양맥의 바다다, 양맥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한 인맥은 음맥의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맥은 생식 기능을 주관하며 뇌로 들어가고 또 신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뇌, 척수, 신장의 기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맥에서는 낙혈만 있는데 그 낙혈의 혈이 장강이라는 혈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강, 꼬리뼈 부분의 장강으로부터 시작된 동맥의 유주는 등을 타고 척추, 후중선, 등 뒤 중앙을 중심으로 상행하여 머리를 돌아 얼굴 안면부, 이마, 코를 통해서 인중, 그리고 윗입술 안쪽의 은교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시 설명드리면 장강에서 요유 이렇게 쭉 등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교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총 28 경혈 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자주 쓰고 또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주요 병증으로는 허리와 등이 아프고 풍에 의해 경련이 나며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며 고환이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치질, 불임 등 비뇨, 생식기 계통의 질병과 정신 이상이 생기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잘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증이 있으면 우리가 동맥에 관련된 질환이다 해서 동맥을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동맥의 유주를 보면 이쪽 장강에서 묘유를 거쳐서 척추 중앙을 타고 쭉 두정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앞으로 얼굴 앞으로 나와서 이마, 눈썹 사이, 콧등, 콧끝에서부터 수구, 태단, 윗입술 안쪽에 있는 은교라는 곳까지 흐르게 됩니다. 여기 골도법에 의한 분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엉덩이 아래 가로금, 우리가 이것을 둔하횡문,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엉덩 아래 줄임부터 오금까지, 오금 가로금까지가 14촌, 그 다음 오금 가로구름에서 외가첨, 그러니까 바깥 복숭아뼈까지가 16촌,
그 복숭아뼈부터 바닥까지를 삼촌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 동맥의 경우는 우리 이 척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그다음 천추, 꼬리뼈까지 이렇게 우리 인체를 바로 세우는 기둥에 해당되는 뼈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목뼈, 경추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 척추, 등뼈라는 척추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척추 끝 아래, 어려운 말로는 척추 극돌기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경혈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척추 아래는 요추가 5개,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4번, 5번 요추가 5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엉덩뼈 가운데에 있는 연같이 생겼다 해서 천추라는 것이 하나 있고 천추 끝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꼬리뼈가 퇴화돼서 실질적으로 큰 기능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전문 과정에 가면 꼬리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극돌기, 요추의 극돌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경혈별 혈에 대해서 혈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인맥의 유주지요. 회음에서 시작돼서 우리 전면부의 중앙, 전중선을 향해 타고 상행해서 아랫 입술에 있는 승장까지. 이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동맥의 유주를 말씀드립니다. 예. 등을 타고 요추를 지나 척추를 타고 상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추, 목뼈죠. 타고 올라가서 두정부까지 상행을 하고 머리를 전면부로 휘돌아 미간을 통해서 콧구과 동맥의 유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강은 동맥의 1번 혈자리로서 꼬리뼈 미골 끝과 항문 사이 중앙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장강이라는 뜻은 순환이 끊임없이 된다, 오래도록 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강하게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을 편안히 하고 경풍을 놀라운 현상이죠. 놀라는 현상, 경증, 경풍을 진정시키며 대변을 소통하게 하고 치질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바로 장강 앞이 회음부 후면이 되겠죠. 그래서 치질 제질환의 요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치질인데요. 우리 혈자리로 보면 머리에 있는 백회, 그 다음 이 지금 설명드린 장강 또는 다음에 배울 승산이라는 족태양 방광경의 승산이라는 혈자리, 그 다음 공최, 이러한 혈자리로 가지고 치질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요통이나 치질의 요혈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요유,
요유는 허리에서 기운을 수송하는 것으로 신장의 기를 조절하며 허리와 척추를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요유는 요통, 허리 부분에 뭉친 울체된 기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청골 및 천골, 요것을 연같이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팔묘혈해서 양쪽으로 4개씩 되어 있는데 그 끝이 요유라는 혈자입니다. 그래서 주치점으로 월경불순이나 요배, 그러니까 허리나 등이 굳는 그런 통증에도 요유를 씁니다. 결국 우리 몸 전체 전추, 척추, 경추까지 그 위에 우리 머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받들어주는 밑받침하는 그러한 지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리가 뭔가요? 우리 옛날 집에 문을 활짝 열면 양쪽 그 문을 지탱하면서 회전을 돕는 그 부분이 지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직립보행 인간의 상체를 지지하는 그러한 것이 요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관,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쓰고 우리 동맥의 척추의 중심 혈자리가 있는데 그 3개의 혈자리,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양관이라고 하는데 허리에 있기 때문에 허리 요자를 붙여 요양관. 아까 말씀드린 동맥의 기준혈은 이 요양관과 좀 잠시 후에 배울 지양, 대추 이렇게 해서 3개 혈자리가 동맥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양관은 엎드려 있을 때 이 엉덩뼈 능선, 장골능 그러는데요. 엉덩뼈 윗 부분을 가로로 수평을 그으면 그 수평보다 약간 아래 요추 4번 요추가 있는 요양관이라고 합니다. 이 혈은 각종 요통이나 월경물순 유정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명문 혈자리는 제2요추 국돌기 바로 밑이다. 그래서 이요추 국돌기 하에 명문이 있다. 명문혈은 원기를 기르고 신장을 보호하며 정을 단단하게 갈무리하고 양기를 튼튼하게 하며 허리와 척추를 원활히 소통시켜 준다. 말 그대로 목숨 명자의 문문자입니다. 우리의 생기가 출입하고 통하며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혈자리다. 명문. 다음은 현추. 제1요추 국돌기 바로 아래에 있다. 설사를 하거나 요배 강직통, 그 다음 동통의 유효한 혈자리다. 현추는 비와 신을 따뜻하게 보호하며 허리와 척추를 강하게 만드는 데 효능이 있다. 이 들을 주자인데요. 사람이 반듯하게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우면 이 1번 요추 쪽이 바닥에 닿지 않고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추입니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추. 그 다음 척중. 자, 허리
뼈가 5개라 그랬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요추고 이 척추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척중은 11흉추 극돌기 하에 있다. 설사나 황달에 쓴다. 중추 비를 튼튼히 하고 습을 제거하며 열을 내리고 통증을 그치게 한다. 중추 제 10흉추 하에 있다. 다음 근축 놀란 것을 가라앉히고 품기를 잠재우며 근골을 소통시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능이 있다. 이 근축에서 나온 척수신경이 우리 간장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의 그 정서가 분노하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축 자리가 등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혈의 기능을 보면 기혈이 흘러들고 나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질병의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 흉추 9번은 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이 딱딱해지거나 불룩 올라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보고 이분은 간의 기능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질병의 반응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침뜸으로 치료하게 되면 간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해서 그런 분노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또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의 기혈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경혈의 기능이 기혈이 흘러들고 나가는 곳이고 질병의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 등의 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축 간을 다스리는 곳이죠. 다음 지양 8번은 없고 7번이 칠지양. 지양은 답답한 가슴을 풀어 소통시키며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며 애역, 딸꾹질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인맥을 공부했을 때 거궐이라는 혈자리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딸꾹질이 심하게 되면 인맥에서는 거궐 그리고 동맥에서는 지양에서 다스려서 횡격막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양 결국 우리 소화기 계통, 딸꾹질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제 6흉추 극돌기하의 영대 5번은 신도 5번 흉추 극돌기하가 신도다.
4번에는 혈자리가 없고요. 신주, 3. 흉추 극돌기 하. 정기를 북돋우고 사기를 몰아내며 정신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이 신주는 어린 아기들, 유아들의 치료점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어린이들 10세 이하도 신주에 자침을 하거나 직접구 뜸을 뜨게 되면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혈자리입니다. 신주가 몸의 기둥이라는 뜻이죠. 신주. 다음 도도. 열을 내리고 풍사를 흩어버리며 정기를 북돋우고 사기를 몰아내고 대추와 함께 뜸을 뜨면 만성 변비통에 효과가 있다. 이 다음에 나올 바로 위에 있는 대추와 도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어깨 굳은 데, 그죠? 팔 굳은 데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 이 도도의 위치는 일흉추 국돌기 하이며 앞쪽에는 인맥에서 선기라는 혈자리와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도는 뒤에서, 선기는 앞에서 우리의 머리 부분을 회전시키는 지도리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추. 자, 양경이 모두 지나가는 혈자리로서 풍안의 사기를 흩어버리며 추위를, 한기를 내보내는 뜻이죠. 해표하여 양기를 소통시키고 기의 운행을 조절하여 거스리는 기를 내려보내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척추의 기준점이 되는 양관, 지양, 대추, 이것이 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열의 열을 낮춰주는 그런 것에 요혈이다. 그래서 신열이 나게 되면 이곳에 뜸을 뜨고, 머리에 화가 많이 올라가 있으신 분, 또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 대추를 다시림으로 해서 그 열을 낮출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머리 부분, 암은 쉽게 말씀드려서 머리카락 아랫단 후발제 가운데 위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움푹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문. 그다음 풍부. 풍부. 두통이나 어지럼증, 목에 굳었을 때, 인후에 통증이 있을 때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호, 풍부상 1.5천. 강간, 뇌호상 1.5천, 두통이나 현운에 쓰고, 후정, 정상에, 머리 부분 정상에 뒤에 있는 곳이다. 두통이나 현운에 쓴다. 그 다음 우리가 무국부양팀의 혈 중에 하나며 가장 많이 쓰는 백회. 백회는 우리 인체에 있는 361개의 모든 혈을 컨트롤, 관리하는 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정중앙이겠죠. 2분의 1, 2분의 1. 정중앙에 위치하고 이 앞뒤로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이 전발제와 후발제를 12촌으로 나눈다. 12촌으로 얘기를 한다. 그 중에 앞부분으로부터 12분의 5 부분에 위치한다. 혹은 뒤로 뒷부분에부터는 그러면 7촌이 되겠죠.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발제와 후발제를 12촌으로 보고 전발제로부터 뒤로 5촌의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귀 모양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이첨이라 그러는데 귀 꼭대기 부분 쭉 수평해서 올리면 100회짜리가 됩니다. 그것이 전발제로부터 후방 5촌의 위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회는 두통, 현은, 중풍 이런데 전부 요혈,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동맥에 속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곳에는 5개의 경락이 모여 있습니다. 동맥, 족고름, 간경, 족태양, 방광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등이 이 백회에 모여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 이제 앞으로 백회부터 앞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통이나 비연, 콧물이 난다 이런 뜻이죠. 콧물에도 전정을 쓰고 신회, 전발제상 2촌에 신회가 있고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리는 것은 이러한 혈자리가 있으나 자주 쓰이지는 않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상성, 전발제상 1촌이다. 이 전발제상 1촌이다. 상성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혈자리는 비염, 축농증 이런 곳에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그러한 혈자리입니다. 두통, 현유, 비륙에서 이것에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성, 신정, 다음은 소료는 코끝입니다. 코끝 연골이 있는데 가운데를 살짝 만져보시면 가운데에 뭔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 소료는 다래끼 요즘 뭐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래끼에 효과가 있고 이 술이 잘 안 깰 때에도 자침을 하면 거기에 숙취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수구, 전광, 소화경통, 중풍 등으로 혼미하여 그러니까 풍기가 있어서 어금니를 굳게 다무르고 있거나 입과 눈이 삐뚤어지거나 얼굴이 붓거나 허리와 척추가 뻣뻣해서 아픈 것을 치료하다. 결국 우리가 풍에 걸려서 몸이 굳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수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구. 그다음 태단, 입술 경계선이 되겠죠. 가운데 경계선, 구안화사나 잇몸 통증에 사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은교, 예, 이하 윗입술 안쪽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치주염 같을 때 간혹 쓰기도 하는데요. 예, 이것으로서 동맥이 은교까지 이렇게 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맥은 승장이라는 혈자리, 아랫입술 오목항목까지 와서 이 혓바닥 쪽을 관리하게 되는데, 은교는 입안 천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뭐냐? 우리 땅 위처럼 하늘과 위에, 입천장, 하늘과 혓바닥, 땅이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기운으로 생활을 하며, 이 입천장에는 코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취함으로 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것이 입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는 곳,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동맥에 대하여 동맥의 유주 그리고 소속된 경혈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수태음 폐경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